외벽 전체가 통유리거나 유리를 많이 붙여 시공한 건물도 있죠. 보기에 멋져 보일지 몰라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빛이 반사돼 눈부셔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저희가 그중 한 집을 찾아가 직접 측정해 보니까요. 대법원이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기준보다 무려 1,300배에 가까운 강한 빛이 집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빛 반사로 생기는 피해들, 크로스체크 서준석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한 오후 서너 시경,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물 외관이 밝게 빛납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인근 아파트로 들어가 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창문에 비친 강한 햇빛이 그대로 집 안을 향합니다. 입주민은 그쪽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빛을 피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 눈도 나빠질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해가 되는지 전문 업체를 불러 빛의 밝기를 측정해봤습니다. 눈부심으로 시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1288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측정한 결과는 3,220만 칸델라 퍼 메타 제곱으로 인공 조명으로 그 정도의 밝기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 근처에 또 다른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곳의 빛 반사 공해는 심각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외관에 더 많은 유리 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사된 빛이 들어오는 한 가정집 안입니다. 이렇게 창문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필름이 쳐져 있고요. 창문 가까이 보면 한 겹으로 부족해 커튼이 두 줄로 쳐져 있습니다. 거대한 큰 불덩어리 같은 느낌이죠. 한 곳에 뭐 잠깐 동안 비추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 쫓아서 다닐 때마다 빛 반사가 저희 집도 방향을 바꿔가면서 들어오는 거죠. 새 아파트 입주민 단체는 충분히 피해 상황을 파악해 보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햇빛의 측정 방식과 시간 등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빛 반사는 자연적인 빛이라 조명 등 인공적인 빛의 세기를 규율하는 빛공해 방지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를 강제적으로 줄이는 등의 행정 조치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행정 규제 자체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네이버의 통유리창 건물로 인해 빛 반사 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은 빛 반사의 양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빛 반사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 25,000 칸델라 퍼 제곱미터의 최대 29,200배 수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빛 반사에 의한 피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기리듬이 교란이 되면 당장에 금방 아시는 것처럼 수면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비만이나 이런 것들도 올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암도 더 증가될 수도 있고. JTBC 서준석입니다. 바로 내 방 창문 앞에 교회 십자가가 있어서 밤마다 불빛이 환히 들어와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고나 도로 조명과 달리 종교단체의 불빛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크로스체크, 먼저 윤재영 기자가 이 종교단체의 빛공해부터 보도합니다. 베란다 너머 교회 벽면 큰 십자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낮과 달리 해가 지면 불빛이 환히 들어옵니다. 3년 전 새벽 A씨는 집에서 십자가 불빛을 처음 인지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한 3시, 4시 이랬는데 거실 커튼까지 다 빛이 그냥 쫙 들어오더라고요. A씨는 지자체와 교회에 몇 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뒤 점등 시간은 밤 11시까지 정도로 줄었지만 불편은 여전합니다. 건축헌금을 내주시는 분께서 저 십자가 불빛이 밤새 켜서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서도 최대한 수용한 게 11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은 해가 빨리 지니까 저 불빛을 상당히 오래 보거든요.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좀 약간 반쯤 포기하기도 했어요. 해당 교회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왜 그 어르신 권사님이 그것만 목적으로 해서 헌금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켰고 불편하시다고 하니 저희가 그 시간을 조정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별 말씀이 없어서 저희는 그냥 그걸로 양해가 됐나 보다 생각을 했죠. 아직도 불편을 겪는지 몰랐던 겁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 교회는 점등 시간을 밤 9시까지로 줄였습니다. 온라인에선 A씨와 비슷하게 집 근처 십자가 불빛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글이 쉽게 보입니다. 수년간 해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 십자가는 현행 빛공해 방지법상 야간 조명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교회가 조정을 거부하면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광고나 도로 조명은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법으로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기초를 하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어두운 밤 일상을 방해하는 불빛, 민간에만 조율을 맡기기엔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법이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곳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마을은 저녁마다 환하게 불을 켜는 골프장과 수년째 싸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프장에서 시작한 불빛이 마을을 비춥니다. 불빛을 직접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강합니다. 골프장과 마을까지의 거리는 150m에서 350m 정도. 창문을 통해 들어온 불빛은 집안을 환하게 비춥니다. 누구들은 완전히 그냥 대낮이면 대낮. 방 전체가 다 달아버려요. 눈을 못 떠요. 한 농민은 경작되는 농작물도 줄었다며 울상입니다. 곡식이 안 연글고 고기를 안 숙여. 그런데 현행법상 이 골프장의 불빛을 줄여달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골프장의 경우 빛공해의 수준을 알아볼 때 조도를 측정합니다. 빛이 들이운 사물의 밝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골프장 측은 이 조도가 허용 기준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허용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또 조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빛 자체가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저 등 자체가 인체의 눈으로 바로 지금 비추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주민들 건강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온다고. 해를 보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밤에도. 골프장 측은 골프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주민들 10여 명을 영업방해로 고소했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이어지자 현재는 이른 저녁 마을로 향하는 불을 끄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장 여론이 안 좋고 겨울철 수요가 적어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끈 것이라며 재발 우려가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문가들 역시 빛공해 기준이 상업지역과 불빛이 적은 주택지역이 달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당연히 상업지역에 비해서 주택지역은 더 낮아야 되고 기준들이 훨씬 더 낮춰져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기준을 보면 기준이 다 똑같아요. JTBC 서준석입니다.